안녕하세요. 주식왕 특강 2부 황서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쿠팡 관련주들이 사흘 사이에 50%가 넘게 급등하는 등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동학개미의 투자자 예탁금이 10조가량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최근 장세는 주식의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숨고르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 재개가 언제 찾아올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희 주식왕 특강과 함께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2부에서는 김영철 파트너가 강의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왕 특강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시장 분석과 그리고 이제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로 좀 담아봤습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보면 과거와 현재가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누구죠? 네, 그 이재한 형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무전기라는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드라마이긴 하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이 시그널을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하고 그 거래라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고 이미지로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혹시나 이 차트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런 식으로도 시장을 분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11월 달에 특강을 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식왕 특강이라고 해서 11월 달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마 한 번 정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아마 특강은 아니고 그냥 코멘트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이거든요. 한 3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제가 11월 당시에 이게 그대로 11월 달에 했었던 PPT 자료였거든요. 그때 이제 자료 화면에 정말로 저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와우넷 그 주식왕 특강에 아마 있겠죠? 자료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때 11월 당시, 지금 11월 당시에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 페이지의 타이틀은 어게인 2011이었어요. 어게인 2011. 왜 2011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를 겪고 2009년도에 상승이 나왔죠. 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어댔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상승이 나타났고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11월 당시가 딱 이 구간이라고 노란색 페이지로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어제 그제 다시 캡처를 한 게 아니라 그 강의에 PPT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PD님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셨냐? 근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얘기들이 정확히 맞았는지 안 맞는지 그러한 부분들 틀렸다, 뭐 맞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게인 2011년 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도 상승하고 나서 돈을 풀고 나서 유동성으로 끌어올렸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기업 실적들이 나오면서 한번 그리고 2차 상승 파동이 N자형 파동이 나왔는데 2020년이죠. 2020년 11월에 그러한 흐름들 좁은 박스권을 만들고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N자형 상승 파동 내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튜브 녹화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그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한 10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얘기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0년마다 위기가 온다라는 뭐 10년 위기설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2010년도를 기억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번 하락 이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을 거고요. 또 다시 어떠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외부 쇼크가 온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현재는 과거에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것도 똑같이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7공주와 4대 천왕. 이제는 좀 지겹긴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7공주와 4대 천왕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2020년도 8월 달에 저런 대형주 장세가 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정확히 신문 지면으로도 인쇄가 돼서 한국경제신문으로 2번이나 나갔고 인터넷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쓴 원고 그대로 나간 부분들은 아니고 뭐 편집자의 그거에 의해서 약간 편집이 돼서 나간 부분들은 있지만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한 100번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7공주와 4대 천왕으로 이걸 모르면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다. 근데 이거를 모르신 분들은 돈 벌기가 어려웠었던 시장이 이번에 또 나왔고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돈을 못 버실까 봐 이 기사를 2번이나 제가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이거는 꼭 지금 검색을 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이건 2010년도에 쓰여진 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그래서 7공주와 4대 천왕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자문사들은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처럼 수십 개의 종목을 한꺼번에 매매하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 집중 공략하면서 몇 개의 종목들만 진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나왔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10년도에도 그랬어?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일부 대형주들이 정말 중소형주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게 움직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울을 과거에 그러한 투자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진짜로 8월 달에 한번 쓰고요. 8월 달에 또 한 번 썼어요. 2번이나 쓰고선 7공주와 4대 천왕, 7공주와 4대 천왕 이런 장 분명히 온다. 8월 달에 썼고 결국에는 이 이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11월 그리고 1월까지 정말로 대형주가 따블이 가는 종목들이 나왔죠. 따블이 뭐예요? 뭐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진짜 한번 꼭 지금이라도 읽어보세요. 제가 11월에도 말씀을 드렸고 8월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대형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대형주를 사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읽고 체득을 해 놓으면 다음 기회에 다음에 정말 쇼크가 왔을 때 정말로 그때 주도주가 탄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2010년도에는 저도 이제 약간 주린이는 아니지만 대학생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했지만 흔히 말하는 증권사 현업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어린 이제 그 영업 직원으로서의 그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속에 한이었고 다음에 내가 그 기회가 오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결국에는 놓치지 않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장이 8월 달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2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쓴 기사고요. 8월 30일이죠. 7공주와 4대 천왕.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자문사 랩이 유행하며 몇몇 대형주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당시 주도주를 7공주와 4대 천왕이라고 했다. 포인트는 여기. 지금 시장이 그러한 흐름과 유사하다. 결론은 그 유사함은 동일함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기존의 주도주를 눌림, 재차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처럼 아 맞다 그때 그랬지 지금 대형주를 사야 되는구나 8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결론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이미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은 대형주가 얼마나 올라쳤는지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11월 달에 이 구간이랑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는 이 시장을 겪었고 이 시장에서 이 파동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긴 먹었죠. 근데 진짜로 찐으로 먹진 못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기회가 왔고 정말로 시장 분석까지 정확히 해드리고 정확히 대형주들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정확히 나타났죠. 너무나 똑같아요. 정말로 무슨 미러링을 한 것처럼 여기 가운데 거울이 있거나 또는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데칼코마니 놀이 했었잖아요. 이거 찍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한 흐름이랑 똑같고요. 이게 얼마나 진짜 유사하냐면 이때도 이건 진짜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겨우셔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런 장이 왔을 때 또 놓치시면 정말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여기서 한번 유동성으로 눌렀다가 물량 소화하고 N자형 파동인데 이 박스권 높이만큼 여기서 이제 약간 테크니컬 분석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무슨 저희 전문가라는 사람이 차트에 선 긋고 박스권 그리냐 그러는데 시장이 유동성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와 저항이 의외로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박스권 높이만큼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왔고 이번에도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 강의에서 그 구간이 이 구간이다. 정확히 목표치만큼 한번 이게 제가 박스를 뭐 여기다가 맞춰서 그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갖다가 붙이면 딱 N자형 목표치만큼 도달을 한 거를 실질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뭔가를 판서를 하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하면 나중에 내가 시험을 풀 때 그게 머릿속에 안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HTS 키셔서 이 자리에 박스권을 그려보고 이게 정말로 이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꼭 한번 정말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는 것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차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이 구간이 이 구간이랑 똑같다라고 유사하다고 유동성 풀고 N자형 눌림 나오고 재차 상승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4대 천왕 70주 대형주 여기 대형주 랠리 나왔죠. 정확히 말씀드렸고 정확히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정확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11월 달 제가 강의 찍은 자료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지면으로도 다 나왔고 인터넷에도 아이트 글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글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좋아 다 옛날 얘기는 지나간 거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여기서는 사실 빡세요 이제. 왜냐면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11월 달에 상승을 했었던 그 상승 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렴과 확산이거든요. 수렴과 확산이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한번 나온 거고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수렴이랑 에너지 응축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이제 뭐 수렴 또는 에너지 응축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대형주들의 기간 조정, 눌림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지금 페이지 7장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요약 11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이미 이런 장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미 다 녹화 방송과 TV방송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에 나와 있다. 11월 달에 다시 한번 혹시 이 신문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으시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조금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박스 이게 똑같아요.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이만큼 박스 높이 하고 나서 여기서 기간 횡보, 물량 소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여기 09년, 10년, 11년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2020년 여기가 2020년에서 넘어와서 이게 1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그냥 심플해요. 이게 상승하고 나서 이러한 구간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구간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 소화가 이쁘게 나오면 재차 한번 파동이 진짜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버블로 가는 거고 여기서 물량 소화가 좀 힘들면 흔히 코스피의 옛날 별명 박스권, 박스피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박스권에서의 시장 대응은 너무 심플해요.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또는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비중 50% 줄이고 50% 줄이고 50% 줄였던 거 하단에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늘리고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게 뭐가 저렇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쉽지. 근데 저걸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접근한 종목이 뭐 이 앞전에 1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호석유 이러한 움직임 하고선 결국에는 주가가
정확히 따블이 갔습니다. 100%. 예, 100%가 갔어요. 금호석에도 뭐 방송이랑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려서 솔직히 예, 들으시면은 이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고 예, 그러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 다 오르기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시장 뷰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때 8월 달이죠.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시장에 재미도 없고 예, 그 당시에도 상단이랑 하단에서 어쨌든 예,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보다는 조금 덜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봤으면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고요. 여기는 변동성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커요. 지금은 조금 더 크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승 추세가 완전히 훼손된 부분들은 아니다. 그냥 상승 추세 속에 하락 추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을 잡아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거죠. 여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파트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단타를 치라는 얘기냐? 이 얘기로 또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바이 앤 홀드예요. 바이 앤 홀드인데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엇박을 타요. 왜냐하면 바이 앤 홀드를 못하고 여기서 단타를 치신 분들이 역시 주식은 들고 있어야 가는구나. 이 구간에서 계속 들고 있다가 고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본전이 오면 이제 매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그래 주식은 바이 앤 홀드인가 보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바이 앤 홀드를 해요. 바이 앤 홀드를 하면 힘들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저도 몰라요. 저는 뭐 기간을 정확히 명확히 찍거나 그렇게 제가 뭐 작두를 타면서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주식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행하기에는 진짜 뭐 저도 알지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이 채널대를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채널대를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채널대를 30분 봉으로 확대를 해서 그려놓은 게 여기입니다. 이게 아마 30분 봉일 텐데요. 보시면 상단, 하단. 지나고 나니까 쉽죠. 지나고 나니까 또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야, 지난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누가 못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식 비중 아시죠?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0% 줄였어요. 30% 줄여서 1월 달 마지막에 이 하락을 온전히 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싹 잘 피해 있었죠. 그리고 하단에서 대형주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했던 게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뭐 이거는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당일날 뭐 뭘 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 유튜브 제 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여기서 줄였고 여기서 그러면 왜 줄였냐?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일단은 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고 하단 지지대가 일단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왔을 때 일단은 선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하나의 선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쭉 이을 수 있죠. 그냥 기술적 분석의 심플 가장 뭐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상단을 찍었으니 상단을 찍었을 때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하단까지 다시 조정을 받는지 봐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30분 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저도 싫어해요. 이 패턴은.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인데 어깨, 머리, 어깨가 발생이 됐죠. 여기 비중 줄여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비중 줄였죠. 30% 정확히. 그리고 하단 이 자리에서 왜 매수? 당연히 지지. 여기서는 대형주 조금씩 사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그리고 매수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패턴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반문해요. 좋아. 저희까지는 뭐 미리 다 얘기도 해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고 다 녹화에 남아있어요. 심지어 비중 줄인 것까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침마다 했었던 유튜브에. 근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자네가 얘기를 하는 원리로는 여기가 돌파가 됐으니까 추세대를 돌파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흔히 나도 기술적 분석을 좀 해봤는데 거래량도 터진 봉으로 돌파를 했으니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론상 맞아요. 여기서는 매수를 담아 봐야 되죠. 담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깨지면 바로 비중을 줄여야죠. 이게 약간 이제 차트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돌파를 했다가 여기 돌파를 한 게 삼성전자의 힘으로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가가 있는 돌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분봉으로 바로 추세대 아래쪽으로 회귀를 했고요. 여기 깨지면서 밀려 내려가니까 금요일장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 금요일장, 예. 이게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지금 뭐 라이브, 저도 이제 뭐 HTS를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침에 뭐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라인 깨지면 그냥 러프하게 하단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3천선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단에서 비중 늘리고, 일부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채널대에서는 그러한 이제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그냥 러프하게 3천선 그리고 3050선. 왜냐면 3050선이 왜 그러냐면, 지금 3050선을 깼는지 안 깼는지 저도 지금 뭐 장중에 아니라 이걸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 계속 물량 소화를 했었던 자리. 사실 이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를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 레벨 딸은 그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빅 피겨라고 하는 3천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이 하단까지 열려 있는 거죠. 이 하단에서는 주식 담아봐야죠. 왜냐면 어쨌든 큰 상승 추세 안에서 하락 채널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운용의 묘를 보이셔야 되고요. 다 지나간 차트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리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저 사실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자리 깨졌기 때문에 추세대 돌파했다가 깼기 때문에 이 자리 3050선, 그 다음에 뭐 3000선에서 한번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보다는 차라리 그 아랫단, 여기에서 채널대, 뭐 누가 봐도 채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명확한 채널대니까, 그죠? 무조건 이 자리가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대응이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은 한 번씩 이제 주식 시장 흐름과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주식을 담아볼 수 있는, 뭐 여기서 SK 이노베이션 샀던 것처럼 하단에서 정확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저렇게 시장이 됐는데 주식을 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뭐 8월달 했던 얘기, 11월달 했던 얘기, 4대 천왕, 7공주, 8147, 81147, 뭐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인데, 금호석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저도 온전히 못 먹었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 현업에 2009년도에 이제 증권사에 들어갔고, 그 전부터는 이제 대학교 때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이거를 못 누렸기 때문에 이거는 먹었죠. 이건 제대로 먹었죠. 15만 원, 16만 원, 15만 원부터 14만 원이구나. 14만 원, 14만 3천 원부터 28만 원까지 딱 더블 먹었습니다. 더블 먹었었던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이 장을 겪었고 이 장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8월달, 11월달 계속 제가 진짜 강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더블이 난 게 11월 달부터밖에 더블 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박스권, 어렵다는 아까 전에 이론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이게 금호석유가 계속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 결국엔 돌파하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돌파하면서 움직인 거거든요. 매수 비중 50% 줄이고 다시 50% 끼워놓고 다시 비중 줄이고 다시 50% 줄여놓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서는 매도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50%만 더블이 난 거예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없는 소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 했었던 것들 그리고 미리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유화. 그래서 제가 금호석유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는 더블이 났으니까 뭘 봐야 되냐 그래서 대한유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유튜브 아침마다 하는 유튜브에서 30만 원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움직였죠. 왜냐면 이때 대한유화도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대한유화 똑같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가는 흐름이다. 이거는 30만 원대부터 해서 단기간에 한 30% 이상 대형주가 나온 흐름이죠. 현대차 마찬가지로 20만 원대. 그래서 그냥 한 40% 정도 되나 보나.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심플해요. 현대차가 이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뭐 주식 투자하신 투자분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때 거의 한 7배, 10배 뭐 상승을 했죠. 똑같이 현대차. 예. 이 너무 심플해요, 진짜로. 왜냐면 이때 시장을 겪었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거를 떠올리셨어야 되고 못 떠올리셨으면 8월달, 11월달 4대 천왕 7공주 말씀드린 것들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진짜 계속 얘기해서 그 제작진분들이 그 얘기는 이제 조금 그만하시면 안 되냐 그러고 예,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했었던 거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저런 종목들은 다 예, 다 수익. 네. 수익이 아니라 거의 뭐 40%에서 100% 더블 금호석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아침에 유튜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형주의 역사적 신고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대형주의 역사적 신고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이거는 11월 강의 꼭 찾아보세요. 11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50만 원 60만 원 이하에서 사서 이게 아마 80만 원, 지금 90만 원? 80만 원 정도. 이것도 꽤 이제 상승을 한 거고 특별한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 대형주의 역사적 신고가를 왜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시가총액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그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데 어느 순간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면 계속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 기업을 역사적 신고가로 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 신고가가 갈 수가 있는지를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CMO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대비 이제 뭐 계속 비교가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움직이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거고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했죠. 왜냐면 뭐 금호석유,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종목들 역사적 신고가 가는 종목들 당연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했죠 이 자리에서. 네.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45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에서 매수를 해서 이것도 뭐 80만 원 지금 뭐 80만 원인가요? 이게 아마 월봉일 텐데 그냥 역사적 신고가. 삼성 SDI 뭐 역사적 신고가 가는 이유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들 아시죠.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흐름으로 이어짐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일봉들을 다 보세요. 이 자리들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가기 직전의 흐름들이었고 뭐 거기서 45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대략 잡아도 한 70% 이상 상승을 했고 7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너무 좀 그런데 왜냐면 뭐 대형주로 40% 지금 뭐 100% 이게 비현실적인데 저것도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죠. 네, LG화학 마찬가지로 40만 원대. 이거 아마 6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게. 6월 달에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6월 달에 그 다음 날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였거든요. 그러니까 6월 동시만기였어요. 6월 동시만기여서 시장 참여자들이랑 막 이것저것 TV 방송 이런 데서 동시만기에 물량 쏟아지는 거 아니냐, 뭐 힘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간다 그래서 동시만기 전날 샀어요. 차트를 보면 동시만기 전날. 내일이 동시만기고 뭐 시장이 무너져도 얘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다고. 왜냐면은 트렌드와 기업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종목은 여기서 6월 동시만기 전날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세는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거는 아시는 것처럼 분사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 주주에 대한 신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 이거를 사실 여기서 다시 샀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논리대로라면 여기서 돌파하는 다시 역사적 신고가니까. 근데 대신에 여기서 LG화학을 산 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삼성 SDI로 2차전지 쪽으로 대형주를 두 개나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대장으로 원래 6월 달에 LG화학을 매수를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제대로 누리다가 분사 관련된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왜냐면 이게 80만 원, 90만 원 하는 주가들은 보통 이 빅피겨라고 하는 100만 원을 돌파를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NC소프트죠.
NC 소프트도 결국엔 100만 원을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이제 이 노이즈들은 여기서 다 소화가 된 거고 이거 가면 100만 원 가는 흐름인데 라고도 전략이 세워졌지만 이미 SDI를 45만 원에 들고 있어서 45만 원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사진 않았죠. 근데 이거는 뭐 없는 사람들은 사도 되는 왜냐면은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거는 매도를 하고 다시 못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못 산 이유는 삼성 SDI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섹터가 움직일 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을 그 섹터 흔히 말하는 섹터 몰빵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이익이 날 때 정말 계좌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쪽 섹터가 쉬고 다른 섹터가 갈 때는 상당히 조금 소외감과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운용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종목의 개수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총 사이즈 이러한 부분들을 막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그게 내가 못 먹은 건 좋아. 시장이 빠져가지고 다 같이 못 먹은 건 좋은데 아시죠?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얘기 하시는 건지. 시장이 빠져가지고 다 같이 못 먹은 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시장이 오르는데 내 건 안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더 오르는 건 못 참아요. 더 오르는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적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섹터를 조금 주도 섹터를 일부를 좀 담아놔야 이 멘탈이 나가는 거에 대한 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섹터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섹터를 집중 매수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대형주의 역사적 신고가는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무지 다 올라간 종목, 그래 수익 난 것도 알겠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CJ제일제당이에요. 이것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죠. 이 음식료 업종 CJ제일제당을 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인플레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플레가 처음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 유가 나오니까 S-오일이랑 그 다음에 기타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리 하니까 뭐 풍산이나 아니면 이구산업, 대창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유가, 구리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그 곡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와요. 이미 슬슬 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진짜로 인플레가 나오던 안 나오던 그거는 약간 뒤로 미루더라도 시장에서 이러한 그 로직으로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아마 일부 뭐 비료 화학주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조금씩 캐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곡물가 인플레를 본다라고 하면 CJ제일제당을 보는 부분들이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CJ제일제당 원재료가 그 이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인데 원재료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가격을 단순간에 올리기가 힘들면 얘는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음식료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료 부분들도 있고 바이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좋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뭐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높은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플레보다는 저는 좀 더 좋게 보는 건 화이트 바이오거든요. 화이트 바이오가 뭐냐면 요즘에 8시 뉴스나 9시 뉴스 보면 간간히 그 얘기들이 나와요.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아마 지난주만 해도 한 2번 정도 8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하나는 뭐 그냥 플라스틱 아니더라도 요즘에 코카콜라도 종이로 코카콜라도 종이로 그 뭐지? 페트병 만든다, 아니 페트병이 아니라 용기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얘가 그 녹는 플라스틱,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초도 물량도 받은, 이거는 제가 뭐 어디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뉴스로도 신문 뉴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증거사 분석 보고서로도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생분해성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비비고 만두, 음식료 이렇게 했었던 기업이 플러스 알파를 갖는 부분들이잖아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상당히 대단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왜냐면 앞서 본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대한유화 이런 부분들은 그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특히나 뭐 대한유화, 그다음에 뭐 SKC 이런 종목들이 그냥 화학주여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2차전지 관련된 뭐 분리막이든지 아니면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붙으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그냥 그전에는 음식료 업종이었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는 신고가에 왔기 때문에 이 성장판이 열리면 주가는 생각보다 재밌게, 원래 음식료 업종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은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통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뭐 40%에서 100%까지 끌어올렸는지를 보셨다면, 이 CJ제당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플러스 알파를 이제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형 시장 이야기를 했고, 시장은 8월달, 11월달 4대 천왕 7공주를 통해서 거의 그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는 삼성 SDI, 현대차, 그 다음에 금호석유는 진짜 따블입니다. 딱 100% 수익 찍었죠. 이 100% 현대차, 뭐 현대차는 뭐 애플 관련된 이슈 있었던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SDI는 2차전지, 뭐 LG화학 여기도 하나 더 붙이고, 이러한 기업들도 좋은 트레이딩 전략을 했던 것도 이제 알겠다. 근데 나는 투자 성향이 약간 이제 중소형주 단이다. 그러면은 이 중소형주 단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랑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한 시간에 여러 내용들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뭐 힘드실 수 있겠지만,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다시 보기로 몇 번씩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중소형주 플레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형주는 사실 차트와 재료랑 모멘텀 찾기가 제가 찾는 방법이에요. 제가 일단은 재료를 먼저 찾을 때도 있고요. 재료를 먼저 찾는 건 트렌드 이슈를 분석을 하는 거죠. 트렌드 이슈를 분석을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되게 요즘에 TV 틀면 한 이틀에 한 번씩 나오거나 하루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제가 환경TV에서 아마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장중에는 환경TV를 틀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환경TV, 그 한국경제TV 그 이제 투자불패를 통해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레디플레이원 뭐 이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그로부터 한 1, 2주 뒤에 계속 뭐 심지어 이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내용도까지 되게 유사해요. 레디플레이원 그거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메타버스 이러한 이제 트렌드들을 찾아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아마 한빛소프트나 이런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꽤 뭐 나오긴 했었죠. 그러한 이제 트렌드들을 먼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차트가 만들어진 기업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바텀업 방식이죠. 차트를 먼저 보고 위에 큰 트렌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와 재료들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러한 루틴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시간이 많이 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노가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는 정말 진짜 그 상상 이상이거든요. 시간을 할애하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슈들과 종목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 아까 이론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이거는 다 녹화되어 있죠. 그쵸? 네, 다 녹화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 받았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다 녹화가 되어 있는데 쿠팡으로 수익이 낮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세력 형님들, 큰 형님들이 움직인 자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자형 상승 파동. 그래서 진짜로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면 딱 이날 따라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거를 못 따라, 저도 못 따라 들어갔죠. 예, 저도 저도 못 따라 들어갔죠. 예. 근데 이러한 쿠팡이 정말로 상한가, 점상한가, 상한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아시죠? 관련 수혜주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쿠팡이 나스닥을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배송기업은 새벽 배송기업은 3개가 있다.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마켓컬리, 그 다음에 쿠팡의 로켓 배송, 그 다음에 오아시스 마켓이다. 근데 마켓컬리는 전지현 씨가 이제 광고를 하는 거고 보라색 그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건 비상장이라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시장은 오아시스 마켓에 관심을 가질 텐데 이거는 지오소프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오소프트를 봐야 된다. 이러한 이제 연상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상작용. 관련 피어 그룹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오소프트 이날 여기인가? 여기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움직임이 상장이 나오면 관련된 기업군으로는 3개의 기업이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살 수 있는 건 얘다.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을 또 하는 거죠. 지금 키워드가 쿠팡에서 나스닥으로 바뀌네.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기업은 무엇일까? 아기상어. 이거는 아마 임종혁 대표님이 그 진행하시는 2시에 하시는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막 랠리를 펼칠 때 직전에 딱 유튜브를 통해서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있어요. 정확히 자료 화면이. 앞에 신분 앵커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거. 상한가 2방.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들이고 이 연상작용. 그러니까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이 지식과 이 지식과 이 지식을 연결하는 이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인사이트는 계속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이번 주 내내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 빵빵 터진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작년에 되게 핫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쿠팡이라는 기업과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이 마켓컬리, 그 다음에 오아시스 마켓, 그 다음에 쿠팡 이 3개인데 얘 상장 안 돼 있고 상장 안 돼 있고 상장 안 돼 있고 얘만 살 수 있다. 얘한테 관심을 가져서 지오소프트 빵 이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쿠팡이 상장을 한대. 테슬라가 작년에 이슈가 되게 높았어. 그러면은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국경제에서 투자불패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죠. CCIV라고 처치캐피탈 인베스트 이것도 TV방송에 녹화가 남아있어요. 한 달 전에 1월 달에 이미 주제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 CCVI가 25달러였는데 아마 어제 기준으로 60달러를 넘었죠.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뭐 외국 주식을 하라는 거냐?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CCVI가 루시드라는 유튜브에서도 차 한번 보여줬죠. 여기서 이쁘게 생긴 차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루시드 모터스의 이 스펙 우회 상장이거든요. 이게 스펙 상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CCIV와 루시드를 품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세원 상한가 1월달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투자불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아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 녹화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다 급등하기 전에 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좋아. 아까 대형주 시장 얘기도 다 했었던 거 녹화 방송을 챙겨 보겠어. 근데 하지만 나는 앞으로 살 종목이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대형주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CJ 제당은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는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느냐? CCU. 작년에 그 트위터를 보려면은 누구 트위터를 봐야 되냐면 저기 누구야?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희 트위터를 봐야 됐었잖아요. 시장을 보건 아니면 뭘 보건 이 트위터로 시장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는 바로 앨런 머스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앨런 머스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앨런 머스크가 1월 22일 날 이러한 트위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예. 제가 영어를 IM이라고 안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도네이팅 기부를 하겠다. 100 밀리언이죠. 예. 100 밀리언을 상금으로 누구누구에게 그죠? 베스트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1월 2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게 CCU거든요. 저거는 이제 탄소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탄소 포집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탄소 캡처 테크놀로지 어쨌든 CCU, CCS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1월 22일 날 트위터로 딱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관심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CCU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봐야죠.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이미 이제 그린케미칼이 CCU 관련해서 연초부터 한번 빵 움직였죠. 주가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부분들인데 이 구간대에서는 되게 많이 올랐죠. 부담스럽죠.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죠, 사실.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시코트렐. 캐시코트렐이 아마 2년 전에 나온 분석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2년 전 내용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업들도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고 캐시코트렐은 국채 과제도 하나 이제 같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주가는 박스권 물론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린케미칼, 캐시코트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태경BK라는 기업인데 정말로 장기간에 횡보를 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랐죠. 주가가 많이 안 올랐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관련된 기업은 CCU 관련된 움직임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다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니까 삼성출판사 2연상, 지오소프트 상한가, 세원 상한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노가다라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그거가 좋다 나쁘다가 떠나서 그냥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시면 시장은 의외로 어렵지만 재밌는 종목들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러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계좌 수익도 좋아지고 또 이제 실력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내가 분석한 대로 시장이나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거기에서 오는 희열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차트의 선을 좀 그으시면서 차트가 보내는 시그널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시는 습관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의 역사적 신고가, 성장판이 열리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부분들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소형주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아서 관련된 기업군들을 찾아보시는 시간들을 계속 루틴하게 반복을 하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아쉽지만 김영철 파트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은 와우넷TV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특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3부 최익수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